유명한 명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한번 읽어볼까요? 원제는 여러 국민의 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산업혁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1776년 3월 스미스가 53세에 처음 발표했고, 이 번역본은 제가 읽은 번역본은 저자 생존 시 1789년 마지막 간행한 제5판을 참고했어요. 현대 경제학을 낳은 고전파 경제학 경제이론의 보고이지만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부의 축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부자를 악에서 탈출시켰다고 평가했으며, 마하트마 간디는 국부로는 도덕 감정론에서 도덕을 뺀 작품이라고 말하는 등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평가를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의적 해석이 분분한 책이 그런 이유는 책 발간 이후로 그만큼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경제에 집중된 자본주의의 한복판에 있는 경향 때문일 것입니다. 정작 저자는 지금 같은 자본주의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자유주의를 넘어 지금은 신자유주의, 그런 게 아주 세상을 아주 그냥 글로벌 세상을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은 금과 은의 축적이 한 국가의 부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과 상업과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국가의 부를 늘려준다는 중상주의의 낡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스미스는 바로 그 두 가지의 커다란 잘못된 생각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시작으로 도덕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신의 주장을 지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펼칩니다. 중산계급인 진보적 부르주아의 사상가가 진정한 사회 진보에 대한 위대한 기여를 한 것은 물론, 굳건한 도덕 철학을 기본으로 자유방임 원칙과 함께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기존의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싹도 움트게 합니다. 정치와 도덕으로부터 도망쳐 순수 이론으로만 존재하려는 오늘날의 경제학은 스미스가 개척한 거대한 골격의 정치 경제학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이익 추구는 공익의 목표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이익 추구로 이어지는 까닭에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필요하고, 그것은 통제나 지시가 없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한 번영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탐욕까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미스가 본 부는 화폐가 아닌 화폐로 살 수 있는 것으로서의 생활 필수품이나 편의품 등으로 노동 생산물이며, 화폐는 유통수단에 불과하죠. 거래는 한쪽의 이익이 아닌 다른 쪽의 손실로는 보지 않고 상호적 이익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죠. 미개 사회와 문명 사회의 차이는 노동 생산력의 차이이며, 개량의 원인은 바로 분업의 발달이고 기계 등의 발달도 역시 분업의 결과입니다. 다만 스미스는 제한적 화폐를 서로 가지려는 욕망, 즉 화폐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금은 축적에 매달리고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함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패단은 수입 제한과 수출 장려에 의한 국내 시장의 독점이죠. 중상주의의 동력인 독점의 폐해는 국가 전체의 자본 증가를 방해하고 주민들의 수입 증가를 방해하며 토지 개량을 저해합니다. 노동임금, 토지지대, 자산이윤 등 수입의 모든 원천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제4편 제2장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수입 제한에 대하여서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이루는 시장 기능을 작동시키는 자유방임주의인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호무역주의와 독점을 막아야 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간섭으로 거의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자는 정부의 역할로 방위와 재판 및 공공사업과 공공시설 및 교육 같은 시스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로부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금융시장에까지 작동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당시 막 시작되던 자본주의 경제를 기초한 메커니즘을 창조한 스미스는 경제정책의 기초 형성을 촉진하게 했고, 봉건주의에 반대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신봉했죠. 봉건적 토지 귀족 계급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국가 권력에 반대하고 투쟁하면서 야경 역할에 벗어나지 않는 느슨한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특히 새롭게 조성된 식민지의
식민지의 궁정과 토지 규정 및 상인의 권력 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로마를 거쳐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생활 양식이나 관습을 고찰하고 역사, 행정, 법 등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합니다. 이기적 존재인 인간은 타인의 행복도 원하죠. 인간의 능력이나 성격 차이를 습관, 풍습, 교육, 직업 등의 후천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본 그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지적, 도덕적으로 변화 가능하고 그러려면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인간의 이기심은 인간을 부단히 노력하게 하는 등 악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제조적 조건과 결합하여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이기심 추구에는 공평한 관찰자 같은 세간의 눈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공평한 관찰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반적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율적 인간상의 바탕을 둔 자유주의는 양심이라는 개인 관습 속에 스며든 공평한 관찰자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이고 허영심을 충족하는 수단이며 상류층의 특수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부를 획득하기 위해 수단을 마련해가는 동안 사람들은 부의 획득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수단이 목적으로 변하지만 마냥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사회 전체가 풍족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죠. 국부론은 총 5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주까지 하면 1000페이지가 넘어 난해한 내용까지 생각한다면 매우 읽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망라한 탓에 저자도 여러 번 속내를 드러내듯 상세한 서술은 지루함을 유발합니다. 1편은 노동 생산력 개선과 노동 생산물이 국민 여러 계층에 자연적으로 분배되는 질서에 관한 내용이고요. 노동 생산력이 커진 원인과 노동 생산물이 어떻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지 나타냅니다. 숙련도와 솜씨 및 판단력의 대부분은 분업의 결과로 그것은 예측하고 의도한 지혜의 결과는 아니지만 거래와 교환 및 교육의 완만하고 점진적 및 필연적 결과로 최저 계층까지 보편적 부를 제공하죠. 이어서 화폐의 기원과 자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노동임금과 재산이윤 및 토지 지대로 구성되는 상품 가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금은 토지 소유와 자산 축적에 따른 것으로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정체되면 높지 않고 후퇴하며 내려갑니다. 자산에 대한 이유는 시장 이자율과 동반 변동하고 상품 가격과 함께 변화하며 토지 지대는 독점 가격을 형성하고 사용 결과물에 따라 변동되죠. 사회의 여러 계량이나 실질적 부의 증가, 노동량의 증가도 지대를 끌어올립니다. 토지 소유자와 노동자 및 자산가는 사회의 3대 계층을 형성하죠. 자산가의 계획이나 기획이 노동을 가장 많이 규제하는데 지대나 임금처럼 사회의 번영이나 쇠퇴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스미스가 자산가의 제안을 언제나 큰 경계심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조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성질, 축적 용도에 관해서는 2편에서 나옵니다. 자산은 자본과 직접 소비를 위해 유보한 부분으로 나뉘고 자본은 다시 토지나 기계 시설 등의 고정 자본과 교환되는 재화나 상인의 자본인 유동 자본으로 나뉩니다. 화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은행 등의 기능까지 이어지고 자본 축적에서의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합니다. 3편에서는 토지의 장자 상속법, 한정 상속법, 경작에 대한 주체 변화 및 그에 따른 계량의 차이, 도시의 성장 과정과 그에 따른 농촌 계량 이바지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정치경제학의 여러 체계는 4편에 나오는데요. 중상주의, 국가보호무역, 독점의 폐해 등 당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스미스의 본격적 비판이 신랄합니다. 식민지에 대한 내용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등과의 비교, 인도와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간의 비교 등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논거로 삼습니다. 마지막 5편은 국가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조세는 각자 능력에 맞는 비례대로의 객출과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인두세나 사치 소비재에 대한 세금은 무차별적 부과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지치게 할 정도의 자세한 설명은 어떤 부분에서는 생동감과 현실감 있는 필체의 묘사로 지면을 뚫을 정도로 집중하게 하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건너뛰어도 될 정도인 건 사실입니다. 국가나 사회는 인간의 철저한 이기심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이지만 이기심을 초구하면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모습을 스미스는 모색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욕구를 바탕으로 지적 및 도덕적으로 성장해가는 민중의 모습을 보고자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재해석이 가능하게 하면 다가올 미래에도 당당한 고전으로서의 빛나는 가치를 짐작하게 하죠. 건강하고 부채가 없으며 양심에 꺼리낄 일이 없는 사람의 행복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온갖 이념을 따라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면 굳이 국부론을 나만의 사상에 가두어 놓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부론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국부론을 잃지 않고 국부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또 역시 국부론을 읽어렸다 하더라도 저같이 이렇게 일반인이 이 국부론을 제대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읽기였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절대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 요약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